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내려온다는 말에 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현자야,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왜? 그냥 같이 있지 않고. 네 며느리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인데 불편하게 뭐 한다고 같이 있어. 나는 그냥 빠져줄라니까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 언니도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언니 없으면 나도 좀 그런데. 제가 언니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이 기가 막혔던 것인지 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현자 너밖에 없을 거야. 그러게 뭐하러 내려오라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내려오라고 안 했다니까. 굳이 내려온다는 걸 어떻게 말려. 암튼 난 모르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조카 며느리랑 겸상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어쩜 그리도 쌀쌀 맞은 것인지 같이 있으면 추워서 있질 못하겠다니까. 라며 언니가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 생각지도 않고 거절하는 언니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꽤 오랫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로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워낙 작은 동네였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수군대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은 언니 집에 가기 위해 오랜만에 화장을 했더니 지나가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성진이 엄마가 어딜 가나 보구만. 화장을 저리도 덕지덕지 한 거 보니까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럼 뭐 한다고 화장을 저렇게까지 했겠어? 얼굴이 아주 뽀샤시한 게 남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근데 자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 됐는데 참 당당하지 않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자네 말 조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들어보니 성진 엄마 기가 세서 성진 아빠가 그리 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만. 생긴 것만 봐도 딱 기가 세 보이잖아. 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동네 사람들 말에 그냥 참고 넘어가곤 했지만 그날따라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더욱 학을 뗀 채 손가락질을 했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옆에 내 때문에 남편이 그리 된 게 분명하다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니까 항상 조신하게 하고 다녀야지. 이런 동네에서 화장은 왜 하고 다니고 난리야. 옷도 맨날 화려한 것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제가 무슨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과 목소리까지 높이며 싸우는 바람에 언니 부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제가 걱정이 됐던 모양으로 언니 부부가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네 형부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영화 구경도 시켜준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왜 안 나온 거야? 언니, 나 이 동네 떠나야겠어. 서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 왜? 또 누가 뒤에서 수군댔어? 라며 언니가 발끈하고 있었기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놨는데요. 제 말을 듣던 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물었어요. 바가지 어딨어? 바가지는 왜? 글쎄 어딨어? 그리고 그 옆에 내 집구석이 어딘지 당장 앞장서. 설마 거기 쫓아가려고?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까 그 옆에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다 조져버리려니까 당장 앞장서. 언니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물이 가득 든 바가지를 들고는 그 여자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한 옆에 내가 누구야? 당장 나와!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는 겁니까?
내 동생이 과부돼서 당신한테 무슨 피해라도 준 거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화장이 좀 과해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난리예요? 내내 제 험담을 하던 그 여자가 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주눅이 든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화장 좀 했다고 그따위로 말을 해요? 내 동생이 화장하는데 화장품 한번 사준 적 있어요?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냐고! 언니가 들고 있던 물 한 바가지를 그 여자에게 끼얹어 버리고는 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 모습에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여자가 경기를 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요. 잘 들어요. 다시 한 번만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건 물론이고 여기 이 바가지처럼 아주 아작을 내버릴 참이니까 명심해요. 알았어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어. 앞으로는 이 주둥아리를 꽉 여물고 살게요. 동네 여자가 마치 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비벼대며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언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를 앉혀놓고는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이 동네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부도 없는 마당에 뭐 한다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서 살려고 해. 그냥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해. 네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 맘이 편하겠어? 그래도 성진이 아빠랑 추억이 많은 곳이라 영 발길이 안 떨어지네. 성진이 아빠 떠난 지 벌써 3년째면 이제는 놓아줄 때도 된 거야. 여기다 처분하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 가자. 언니와 형부가 몇 번이나 저를 설득했기에 결국에는 큰 결심을 하고 언니 부부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언니와 형부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나름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우리 아들은 언니 부부의 도움까지 받아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아들이 그토록 꿈꾸던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니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 투병을 하다 형부도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언니와 저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습니다. 형부가 떠난 뒤 언니가 많이 힘들어했으니까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한 채 나름 잘 지냈습니다. 아들도 오며 가며 우리를 챙겼기에 나름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집이 꽤나 부잣집인 그런 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미대를 나왔다며 아들이 자랑스레 말을 했어요. 우리 채연이가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 나중에 엄마도 구경시켜줄까? 난 됐어. 그림 볼 줄도 모르는 까막눈이 뭘 안다고 그림을 보겠어. 제가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잘난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림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뭔가 뭉클하다든지 감동이 밀려온다든지 그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마치 저를 가르치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그 뒤 며느리는 사사건건 저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집에 내려오는 날이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잔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머님, 음식 만드실 때 조미료나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으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오히려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앞으로는 조금 싱겁게 드세요. 라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반찬이 짜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요. 어머님, 반찬 만들기 힘드시면 제가 건강식으로 배달해 드릴까요? 뭐?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라고? 아유, 됐다. 내가 바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반찬을 배달해서 먹어.
요즘은 건강식으로 배달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야.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제가 한사코 말렸지만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도중 제게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식기세척기 그거 있으면 엄청 편하다니까요. 우리가 사드린다고 하는데 왜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이모랑 나랑 둘이 밥 먹는데 식기세척기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직접 해야 개운하지. 난 기계가 설거지하는 게 영 꺼림칙해서 말이야. 어머님, 요즘은 기계가 훨씬 깨끗하게 잘해요. 그리고 이 행주는 자주 삶아서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행주에 세균이 엄청 많거든요. 항상 삶아서 사용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들 며느리가 집을 나서면 언니가 질색팔색을 하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유,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매사 가르치려고 들어. 아주 그냥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앉았네. 그리고 조미료도 살짝 넣고 그래야 맛있는 거지. 안 그럼 뭔 맛으로 음식을 먹어.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너도 늙음하게 재수가 없어도 뒤지게 없어. 착한 며느리도 많은데 어쩜 저런 며느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 우리 며느리 봐봐. 어지럽히거나 말거나 내 살림에 잔소리 하나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 거기다 뭐가 어쩌고 어째? 반찬을 배달해서 먹어? 내가 살다 살다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래.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두 번만 걱정했다가는 숨 막혀서 오늘 내일 하겠다. 언니가 씩씩거리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만 보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내려온다는 말에 언니가 기겁을 한 채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려도 봤지만 언니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아들 며느리가 도착을 했고 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다니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그냥 피해의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손주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며느리의 성격도 조금은 수그러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잔소리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불편해했어요. 그날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몇 달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때 내려와서 생신 파티 해드릴게요. 어? 아니야. 니들 힘들게 뭐 한다고 내려와. 그냥 내가 올라갈게. 그럼 이모님도 함께 오시는 거죠? 니들 이모가 워낙 바쁜 사람이잖니. 같이 안 가려고 할 거다.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신데 이모님도 같이 올라오셔야죠. 아님 그냥 우리가 내려올게요. 아니야.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언니랑 나는 따로 생일 파티 하던지 할 테니까. 라며 제가 며느리를 뜯어말렸습니다. 다음날 아들 며느리가 올라간 뒤 언니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언니가 캐물었습니다. 내내 또 잔소리하다 갔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니까. 아니야. 그렇게 매몰차진 않어. 넌 참 속도 좋다. 그런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맨날 편을 들어주고 있어. 편을 들긴 누가 편을 들었다고 그래. 말을 좀 밉상으로 해서 그렇지 악의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 어제만 해도 그래.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그날 언니랑 꼭 같이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니까. 생각해봐. 어떤 며느리가 시이모를 그렇게 챙기겠어? 정말 그랬어? 나도 꼭 같이 오라고? 그랬다니까. 꼭 같이 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다니까. 그니까 우리 같이 서울 아들집 구경 가자. 집도 커서 방도 충분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럴까? 그럼 집 구경 한번 가볼까? 그동안은 니네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갔었는데 이번 참에 한번 다녀와 볼까? 마음이 동한 모양인지 언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혹시 몇 시쯤 도착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차역으로 마중 나갈게요. 아니야. 내려서 택시 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다니까. 이만 전화 끊으마.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언니와 둘이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 며느리 집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아닌 손녀가 나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손녀 잘 있었어? 엄마는 어디 갔고? 엄마 잠깐 백화점에 맛있는 거 사러 간다고 나갔어. 할머니, 내가 시원한 음료수 줄까? 손녀가 고사리 손으로 우리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받아들던 언니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긴 하네. 역시 부잣집 딸이라 다르긴 다르네.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다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아니지. 신기한 게 엄청 많잖니.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한 방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언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너도 이 방 들어와 봤니? 아니, 그 방은 우리 며느리 작업실이라 못 들어가거든. 평소에는 며느리가 닫아두고 다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 우리 며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 싫어한다고 하니까 얼른 나와. 애비한테 듣자 하니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다고 하더라고. 제가 언니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순간 언니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놀란 제가 언니에게 묻고 있었는데 언니가 손가락으로 방안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방안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방안에 그림들이 가득 걸려있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 보였어요. 언니, 저 사람들 혹시 우리 아냐? 우리랑 많이 닮은 것 같네. 딱 봐도 모르겠어. 우리 봤잖아. 세상에나, 니네 며느리 솜씨가 좋긴 좋은가 보구나. 우리 뒤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 그림 좀 봐라. 우리가 저렇게 멋진 모습이었던가? 어쩜 저래도 예쁘게 잘 그려놨다니. 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칭찬하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저도 그림을 한동안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는 방문 앞에 있던 우리를 보고는 놀란 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모님, 왜 거기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문이 열려져 있어서 뭔가 하고 봤지 뭐냐. 며느리를 보자마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안절부절 못한 채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어요. 아쉽네요. 어머님 생신날 서프라이즈 전시회를 열 생각이었거든요. 뭐? 전시회? 그럼 저 그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맞는 거지? 아무리 봐도 우리 모습 같구나. 네, 맞아요. 그동안 제가 오며 가며 두 분 모습 사진 찍어놨던 거 그대로 옮겨서 그려봤어요. 아니, 다 늙어빠진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그렸어. 사실 이모님이랑 어머님께 항상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감사해?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거 챙겨주신다고 밭을 막 뛰어다니시면서 고구마도 캐다 주시고 제가 좋아한다고 맛있는 김치말이국수도 삶아주시고 그리고 서울 올라갈 때는 바리바리 반찬도 싸주시고 매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엄마가 요리를 해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언니가 며느리에게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이 맛이 있었다는 거니? 근데 그동안 왜 짜내만 해? 그렇게 잔소리를 했던 거야? 사실 친정아버지가 짜고 단 음식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뇨가 와서 지금 엄청 고생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진짜로 우리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거니? 네, 이 당뇨가 보통 힘든 병이 아니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 먹지도 못하고 계속 주사도 맞아야 하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네. 근데 그림이 아주 멋지구나. 특히나 저 그림 말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저 그림. 아, 저 그림이요? 저거 두 분께서 깨 털고 있는 모습인데 마음에 드세요? 그럼 저 그림 드릴까요? 뭐? 저 귀한 걸 나한테 준다고? 그럼요. 두 분이 주인공이신걸요? 마음에 드시는 그림 있으면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오히려 영광이죠. 며느리의 말에 언니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생일 파티를 하는 내내 언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냉혈한으로 알고 있던 며느리의 전혀 다른 모습에 그저 행복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며느리가 우리 둘을 데리고 미술관을 가기도 했습니다. 미술관을 다녀온 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고요. 세상에나 며느리가 옆에서 설명을 어찌나 잘해주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그림이 너무 좋더라. 그렇지? 그러게.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감상했다니까.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막 유식해진 것 같지 않니? 이래서 사람이 문화활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보다. 근데 아까 며느리가 한 말이 진심일까? 무슨 말을 말하는 건데? 그 프랑스에 그림이 막 전시되어 있는 거기에 데리고 가준다고 약속했잖아. 아, 르브르 박물관인가 거기? 그래, 러브룸과 거기. 거기는 진짜 멋있긴 할 거야. 그지? 내가 며느리한테 들어보니 그 박물관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3박 4일을 구경해도 다 못 볼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나 넓대?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느리가 우리에게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행복한 마음에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